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개인 자산이 단 하루 만에 46조 원 넘게 늘어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가능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전기차와 재사용 로켓, 위성 인터넷망에 더해서 정치적 논란까지 참 다양한 영역에서 화제를 뿌리고 또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일론 머스크 현상의 의미 짚어봅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서두에 세계 최고 갑부 얘기했는데 자, 김덕진 소장님은 일론 머스크 하면 어떤 이미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정말 많은 게 떠오르는데요. 1번. 1번. 혁신과 몽상 사이. 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혁신이야 몽상이야 한 끗 차이고. 예.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는 비슷하게 제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느냐. 예. 아이언맨의 실존 인물로서 정말 아이언맨 한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21세기의 돈키호테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정말 그게 될까라고 했던 거를 어쨌든 해내니까 이런 것들이 놀랍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일종의 이제 뭐 로켓을 다시 젓가락처럼 그런 모습으로 잡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허구 없는 공상과학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근데 좀 특징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머스크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스크 타임 뭐예요? 네, 우리가 코리안 타임 하면 네네. 빨리빨리잖아요. 네네. 근데 머스크 타임은 이 해는 잘 못 지키는 것 같다. 예를 들면 2024년에 된다 그러면 그 해에는 못 하는데 어쨌든 1, 2년 지나서 하긴 하더라.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다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안에 됩니다라는 게 바로 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얘기한 것들이 다 되고는 있어서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정말 혁신과 몽상 사이에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주고 있죠. 네. 상상한 건 모두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듯이 자, 어제 오늘 벌어진 일부터 잠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식 폭등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하루 만에 46조 원 벌어들인 셈이 됐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순이익,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예측치보다 한 20% 이상 더 높게 나왔고요. 네. 매출 총 이익률도 원래 2023년 3분기에 17.9% 정도에서 19.8%까지. 뭐 영업이익률 마진도 이제 10%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수치도 상당히 높았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테슬라에서 제일 저렴한 모델이 모델 Y라고 한 뭐 보조금 없이 한 5만 불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3만 불 이하의 차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율주행 기능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기능이 빠진 게 아닌데도 그런데 3만 달러?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2026년부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 타임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택시,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 택시를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네네. 200만 대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FSD라고 하는데 완전 자율이 아니라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일부 자율주행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내년 2, 3분기쯤 되면은 아이오프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 감고 타도 되는 수준. 이 수준까지 이제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능적 얘기. 그러니까는 기능은 훨씬 좋아지고 가격은 훨씬 싸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존에 하는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러니까 네. 택시 서비스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은 내려가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 하면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ESS 메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태양열을 잘 모으지만 그거를 배터리처럼 모아놓지는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데 이거를 만약에 태양열 같은 여러 대체 에너지들을 우리가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데 모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가 실제로 발전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그 산업용 ESS 메가팩을요. 지금 상하이에 이제 내년 초부터 가동을 시키겠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실제 그 메가팩 규모가
지금 테슬라 차가 1년에 팔리는 거 절반 수준의 매출이 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매출의 또 0.5가는 2분의 1 만큼 또 더해지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와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더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과 함께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폭증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장기적 전망도 좋게 하는 호재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주식값은 오르고 또 내리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위험 최소화하고 사용자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 이제 갖출 수 있을지 여부인데 지금 뭐 배터리 화재니 뭐 이런 것도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시장은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가 전기차 얘기 나올 때 또 이 테슬라 얘기 나올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테슬라가 전기차라서 이게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카메라 기능 때문에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화질이 좋아서지만 네. 우리가 그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걸로 이미지를 인식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준다거나 네.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폰이나 이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에 있지 않았던 비즈니스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이 테슬라도 비슷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가 뭐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전기차가 좋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원래는 부품들도 되게 많고 되게 빡빡하고 아주 많은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된다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심플하게 그 안에 구조가 모터랑 그리고 단순화된다는 거거든요. 단순화된다. 단순화된다는 건 그만큼 어떠한 그 부품들이 적게 들어가고 이제 이걸 갖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기존의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네. 그럼 두 번째는 그 안에 기존의 자동차에는 들어가기 힘들었었던 부품이나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센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그래픽 GPU나 아니면 그 안에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에 보내주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라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좀 봐요. 그래서 단순한 전기차라서가 아니라 테슬라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들에 사람들이 그걸 자율 기능을 이제 틀잖아요. 그럼 모든 이 운행하는 기록들이 이 테슬라의 서버에 다 모이게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테슬라 차가 몇만 대인데 그 몇만 대가 계속 어떤 AI가 이제 실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길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학습된 데이터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 그거를 이번에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로봇의 두뇌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의 AI 데이터랑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로봇들은 이 공장의 길을 하나하나 다 데이터로 만들고 테슬라 차는 밖에서 모든 길들을 데이터로 만들고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나머지 서비스에도 붙이고 막 이런 식의 결국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산업이 여러 가지 생긴 것처럼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때 그 안에서 생길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걸 보면서 놀라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도 되게 재밌게 얘기한 게 자신들의 자율주행차들을 일론 머스크가 그냥 바퀴 달린 로봇이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점에서 다 똑같은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니까 그 안에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로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림들을 갖고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의 가치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뭐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로보택시처럼 이렇게 미래 투자하는 사업 이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네. 미국 IT 업계는 이제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대성공, 그러니까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제 대표적 예고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과연 어떨까? 일론 머스크가 거쳐온 삶의 궤적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파란만장한 인물이에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7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처음 태어나자마자 약간 이제 여러 뭐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본인이
되게 그 하루 종일 책 읽고 독서하면서 약간 이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프로그래밍에 엄청 흥미를 가졌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약간 우주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엔지니어이자 우주과학자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모형 로켓도 만들고 소스 코드도 만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쪽 프로그래밍에 상당한 어떤 재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1999년 27살 때 처음으로 2,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자기가 창업한 첫 회사를 이제 팔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인터넷 초창기잖아요. 1999년이면. 근데 그때 전화번호부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상점의 정보를 모아서 쉽게 말하면 온라인 가이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치면은 뭐 회사 치면 회사에 대한 정보 나오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번 거예요. 네. 근데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재밌어요. 창업을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공부를 하다가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앞서서 이제 미국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 막 창고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유명하냐면 일론 머스크의 욕구 실험이라고도 표현하고 $30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야 내가 창업을 하면 과연 내가 돈을 얼마큼 벌 수 있을까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망하면 얼마로 버틸 수 있을까를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내가 $1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을까를 대학생 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형마트에서요 냉동 핫도그랑 예. 오렌지 $30어치를 사요. 그다음에 그거를 한 달 동안 계속 냉장고랑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루에 30분의 1씩. 네 예. 그렇게 먹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해봤더니 $30로 본인이 살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 어차피 내가 망해도 $30만 먹고 사는데 다 질러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특이했었고 이렇게 $2,200만 갖고 엑시트를 한 27살이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그거를 갖고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결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페이팔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30대 때부터 이미 억만장자가 됩니다. 네. 2억 5천만 달러의 엑시트를 해요. 그러니까 수천억을 번 거죠. 근데 거기서 보통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행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네네. 수천억 부자가 30대 초반에 됐으면 그냥 여유롭게 있을 법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아버지도 우주과학자 쪽이고 본인도 우주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정말로 내가 화성에 나가겠다. 그리고 좀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 이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막 우주과학자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럴 거면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스페이스X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걸 만들고 또 테슬라도 만들고 그러는데 중간에 또 이게 엄청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안 되냐면 그 수천억 부자가 자기가 갈 데가 없어서 와이프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의 집까지 담보를 맡기면서 그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스페이스X가 그때 이제 펠콘이라고 하는 이 우주 비행선을 성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다시 이제 다시 살아난 일론 거예요? 머스크로 올라온 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어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전 세계 커버한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영역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머스크를 규정할 때 아까는 이제 혁신과 몽상 사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미래에 투자하는 모험 사업가, 그 뭐 혁신가, 미래 혁신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에 직접 이제 개입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로봇 택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내 차가 또 알아서 돈을 벌고 다녀요. 손님을 싣고 다니면서. 자, 뭐 주차장도 대폭 줄어든다.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를 얘기한 그 행사의 쇼의 이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되는데 위 로봇이라는 행사예요. 근데 이 위 로봇이 뭐랑 좀 비유가 되냐면 영화 중에 예전에 아이로보라고 하는 아이로봇이라는 게 네네.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로봇이 결국에는 뭔가 자아를 가져서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건데 네네. 여기서 말하는 거 위 로봇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로봇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나오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 택시인데 네. 그 사이버
로보캡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보택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하고 그냥 내가 일을 할 때는 주차장에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면서 손님을 태우고 손님에게 돈을 받고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청소도 로봇팔이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위치에 움직일 때 이로 청소도 하고 또 전기 충전도 해주고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될 때의 이 요금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면 내 걸로도 할 수 있지만 네. 테슬라에서 직접 그런 차들을 양산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1마일 가격에 270원. 그러니까 1.6km 가는데 270원씩 받겠다는 거예요. 네네. 뭐 직접적인 비유는 그렇지만 서울시에 지금 택시 기본 요금이 한 4,800원인데 그렇게 치면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의 생활이 바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차를 운영하고 기름 넣는 것보다 훨씬 싸고 그리고 항상 오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차가 맘대로 움직이니까 네, 업무도 안에서, 볼 수 있고. 일을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영상 보고 있다가 네. 그 딱 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큰 모니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보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하면 주차장도 많이 줄 거다. 차가 줄 거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 뭐 텍사스 같은 데는 가능하고 캘리포니아는 좀 늦춰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당국 규제 문제도 있지만 택시 기사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발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그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노동계와 여러 곳들의 반발은 당연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우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을 때도 비슷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법과 규제, 정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연결이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가사 노동 담당하는 로봇 만든다는 사업 구상도 일론 머스크 갖고 있는데 뭐 진척은 다소 더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로봇 분야도 머스크가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현대차가 인수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데서 막 네네. 덤블링도 하고 막 난리를 쳐니까 그렇죠, 그렇죠. 와, 놀랍다 이랬는데 이게 양산하고 개발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정말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개념이라고 치면 일론 머스크는 양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가정용 로봇도 3천만 원대보다 좀 저렴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처럼 빨리 뛰고 달리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중고 이제 일부러 하면 자동차 가격보다 저렴하니까 기술의 정교함보다는 양산 쪽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그리고 네네.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2년 전과 지금의 기술 차이가 너무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네. 이번에 쇼에서도 사람 사이에 이런 로봇들이 막 음료도 따라주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야, 이 기술의 방향성이 좀 확실히 이제 양산 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스페이스X는 최근 로켓 재사용 위해서 1단계 발사체 수거하는 장면 공개했고요.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화성에 정착촌 건설하고 전 세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엮는다. 어찌 보면 이제 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 소장님 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장난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생각했었던 거 보면 최종 목표는 네. 지구와 다른 행성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생활하는 다행성 인류 사회를 예컨대 정말로 화성 같은 거. 네,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성에 대해서도 정말로 구체화시키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자연이 파괴되고 이러면 결국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을 확장시키는 공학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도 로켓이 네.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서 공학계에서는 정말 혁명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공학이라는 개념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걸 인간을 확장시키는 쪽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확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인간으로서만 살지 않고 로봇과 AI와 결합되는 생각도 정말로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뉴럴링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뇌를 쉽게 말해서 AI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죠. 인간의 능력을 정말로 AI처럼 확장시키거나 인간의 수명을 극도로 장기화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들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로 인간을
확장시키는 일종의 공학적 접근에서 인간을 정말로 확장시키려는 계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몽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그림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머스크는 자신의 견해와 관련해서 매우 자주 이제 논란이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가 편견과 불평등이 만연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나 논란 때문에 머스크가 구현하려는 세상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건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정확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도 보면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갈아놓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끝단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불안감들이 은근 심리적으로 나올 때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트위터라고 불렸던 SNS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네. 이름을 X로 바꿨는데 실은 그 X라는 이름도 본인이 초창기 때 원래 페이팔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은행의 이름을 X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착한 20대 초기에 집착했던 그 서비스 이름을 결국에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의 생각을 필터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타협이나 사람들과의 관심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을 정말 맞든 틀리든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사회의 현상을 바꾸고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네. 정말로 그게 와닿을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한테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야, 내 아이를 갖게 해줄게. 뭐 이런 네. 이제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발언들을 종종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CEO 자체가 리스크냐, CEO가 중요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보수층 유권자 상대로 추첨해서 매일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왜 이런 행보할까요? 실제로 지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첨을 통해서 거액 상금 몇 명 나가기도 했고요. 네. 근데 포인트는 결국 이 안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규제 완화 중심 정책하고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이나 에너지 자립이나 규제 완화 그리고 뭐 로켓 발사 이런 쪽에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정책들이 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원래 예전부터도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이러한 반응들은 완전히 쏟아왔기 때문에 네. 결이 맞는 방향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를 주제로 우리의 미래 정말 실현될 수도 있을까 하는 모습을 예측을 해봤는데 기대가 있고 우려가 있을 겁니다. 기대치는 최대치로 늘리고 우려는 최소화하는 방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냉정하게 균형 잡힌 관점으로 보면서도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없을 때 이런 혁신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없었을 때랑 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기술의 방향성은 이제 언제든 그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의 차이고 네. 그 속도에서 확실한 건 일론 머스크가 극단적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내용들을 예. 항상 이제 좀 냉정하게 바라보다 보면 일론 머스크 좀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 안에서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그 패턴에 대한 걸 좀 잘 분석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의 방향성에서 좀 어느 정도 냉정을 찾을 필요는 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기술자나 공학자로서 그 사람의 능력을 무시할 건 아니고 완전한 워커홀릭입니다. 집에도 안 가요. 네. 본인이 그렇게 죽어라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난 사람이긴 하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처럼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생각을 들게 하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